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일 경우가 많다. 히토류 그리고 TMC 이런 주식 관련, 투자 관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보다 시장 흐름을 잡는 것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는 질소 N과 인산 P, 칼륨 K의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질소 비료는 인공합성법이 개발되어 전기만 충분하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질소와 달리 이는 천연 인광석이 필요합니다. 인광석은 오래된 똥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나우루라는 섬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안 들어봤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파푸아 뉴기니 옆에 필리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알바트로스가 태평양을 이동하는 과정의 중간 기착지인 나우루섬에서 쉬게 되고 이때 새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새들이 수천 년간 싸지른 똥이 쌓이고 산호초와 반응해서 인광석이 되었죠. 인광석은 동물의 똥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광물질인 것이죠. 나우루는 1789년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어 호주의 식민지 기간을 거쳐 1968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우루는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로 8,000명 정도의 원주민이 살고 있죠. 나우루가 독립국이 되자 호주는 인광석 채굴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나우루에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섬 위에 새똥이 수천 년간 쌓여 산호층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인광석이라 채굴도 그냥 땅을 파내려 가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1980년 한국의 국민소득이 2,000달러가 안 되고 부자 일본이 1만 달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 나우루 원주민의 소득은 35,000달러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네, 거의 우리나라의 10배, 일본의 3.5배 이상이네요. 1980년 하면 일본은 그냥 세계 강국이었죠. 전 세계 1위였죠, 거의. 네, 그 1만 달러인데 그 전 세계 강국보다 3배 높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보다 한 3, 4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느낌입니다. 나우루 정부는 인광석 수입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고 이게 좀 잘못됐네요. 이때부터 흥청망청 나우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흥청망청 나우루. 이름도 재밌네요. 매년 가구별 기본소득으로 1억 원 정도가 지급되었고 집도 공짜, 전기, 수도 등 거의 모든 비용이 무료인 나라가 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이 무료인데 기본소득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 나우루 원주민들은 넘치는 돈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없는 자그마한 섬에 집마다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급차 몇 대씩 구입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집안일은 외국인 노동자가 했고 원주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1990년이 되자 나우루의 인광섬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인광석은 고갈되어 가는데 국토의 80%가 인광석을 채굴한다고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우루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고 원주민들은 역시 놀고 먹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인광석 수입이 줄어들자 나우루 정부는 외국의 검은 돈을 국립은행에서 보관해주는 조세 피난처 노릇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테러 자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나우루 국립은행은 테러를 지원한 은행에 포함되어 미국 등 서방의 자금 동결로 망하게 됩니다. 35,000달러까지 올라갔던 국민소득은 25,000달러까지 떨어지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77위의 극빈 국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나우루 국민들은 세 가지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우루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차들이 폐차로 벌어진 이색적인 풍경을 관광하는 관광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호주에 들어오는 난민을 받아 난민 캠프를 운영해주고 호주에게 지원금과 월급을 받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나우루의 세 번째 수입은 유엔의 투표권 판매입니다. 신박하네요. 나우루도 유엔 회원국이라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아쉬울 경우 나우루에 표를 얻기 위해 원조를 주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를 모두 합쳐도 큰 돈은 안 되기 때문에 나우루 원주민들의 생활이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4월에 히토류 관련 아래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를 시작했다. 네, 이런 글이요. 긴 글이지만 위 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히토류는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중히토류는 중요하고 특히 디스프로슘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디스프로슘이 채굴되는 곳은 중국과 미얀마인데 미얀마 디스프로슘도 중국이 가져가서 중국이 독점 상태라는 내용이 두 번째이죠.
세 번째는 중국과 미얀마를 제외한 디스프로슘 매장 지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외에 경제성이 있는 디스프로슘 매장이 육지에서 확인된 곳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과 그린란드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나 원유 등 다른 자원이 풍부해서 히토류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원 깡패 호주와 미국도 본토 내에 디스프로슘이 경제성 있게 매장된 광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디스프로슘이 상업적으로 매장된 것이 확인된 지역 중 서방권에 속한 곳은 지구상의 그린란드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서 욕심을 내는 이유는 북극해의 패권 외에 디스프로슘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의 중히토류의 44%가 매장된 세계 최대 규모의 중히토류 광산들이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크바네펠트 광산과 탐브리지 광산이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 투탑 광산입니다. 그린란드의 남부에 위치한 크바네펠트 광산은 경히토류와 중히토류, 우라늄, 아연 등이 11억 톤 이상 매장된 세계 최대급 광산입니다. 탐브리지 광산은 매장량 4.4억 톤으로 크바네펠트보다는 적지만 중히토류인 디스프로슘, 테르뷴 등 함유량이 많은 중히토류 광산입니다. 크바네펠트 광산은 중국의 그린란드 미네랄이 주축이 되어 개발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광산 개발이 보류되었습니다. 중국이 광산 개발 보류에 항의해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중히토류가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탐브리지 광산은 미국에 상장된 캐나다 기업인 크리티컬 메탈스가 인수합니다. CRML입니다. 크리티컬 메탈스. 자, 51번입니다. 탐브리지 광산은 채굴 허가가 이미 난 상태라 빠른 시일 내에 디스프로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문제는 크리티컬 메탈스가 재무 구조가 나빠서 탐브리지 광산의 개발 자금이 부족한 것이죠. 25년 6월 16일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CRML은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탐브리지 광산 개발에 대한 1억 2천만 달러 자금 지원 서한을 받았습니다. 상업 생산까지 2억 9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입은행이 1억 2천만 달러 지원 의향을 보이자 자금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금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자 비실비실했던 CRML의 주가는 한동안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 약간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미장은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하루에 49% 상승했습니다. 약간 놀랐죠. 지금 보니까 1.5달러 정도에서 3.03달러로 올랐네요. 거의 이 정도면 2배 아닌가요? 자금 문제가 해결되어도 탐브리지 히토류 광산 개발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문제입니다. 미국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디스프로슘을 확보하는 다른 방법이 있죠. 디스프로슘 농도가 높은 퇴적층이 발달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입니다. 바닥. 자, 태평양 해저의 진흙층에도 디스프로슘이 고농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육상과 해저의 히토류는 만들어져 농축되는 과정이 다르죠. 육상의 히토류는 마그마 활동으로 만들어지는데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물질도 같이 농축이 됩니다.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사성 물질이 폐기물로 남아서 환경과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해저의 히토류는 생산 과정이 다릅니다. 해저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철분을 포함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됩니다. 철분을 포함하는 뜨거운 물이 해수 중에 히토류를 흡착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욕조에 끼는 물때와 비슷하게 됩니다. 화산 활동을 하는 해저 근처에 디스프로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농축이 되는 것이죠. 히토류가 바닥에 쌓이며 농축되기 때문에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 해저 진흙을 인양하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히토류만 채굴이 가능한 것이죠. 일본은 이미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디스프로슘이 대량으로 매장된 지역을 2012년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미나미토리 섬 인근에서 디스프로슘이 경제성 있게 농축된 지역을 발견했고 전 세계가 730년 쓸 수 있는 매장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엄청나네요. 문제는 가성비와 재련입니다. 중국산 히토류를 사오는 것에 비해서 비싼 비용이 들어가고 채굴뿐만 아니라 재련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해당 지역 개발을 2028년으로 미루고 히토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미국도 일본과 비슷한 히토류 매장 지역들을 태평양에서 발견했지만 위치가 미국 관할권 벗어난 공해입니다.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지역에서 상업적 목적의 채굴은 UN 협약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탐사 목적도 IS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UN 국제해저기구 ISA를 우회해서 미국 상무부 해양대기청
NOAA의 채굴 허가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진행합니다. 광물 채굴 기업인 TMC 더 메탈스 컴퍼니가 백악관의 심해 광물 채굴 허용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4월 16일에 위의 글에서 이런 흐름을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4월 25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린 것이죠.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발단이 된 광물 채굴 기업인 TMC가 주가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28%가 올랐고요. 4월 16일 이후 100%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고려아연은 25년 6월 16일 TMC 지분 5% 즉 1960만 주를 8,500만 달러 주당 4.34달러에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TSMC는 5.590달러입니다. 자, 주당 4.43달러에 확보했는데 이미 5.59달러가 되었으니 시작이 나빠 보이지 않죠?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은 고려아연은 주가 상승의 이익보다는 TMC가 채굴하는 심해 자원을 공급받아 재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드디어 나우루 섬이 다시 나옵니다. TSMC가 해저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곳이 바로 나우루 해역입니다. TMC는 나우루와 해저 광물 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합니다. 유엔사나 ISA는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권리를 가진 나우루와 계약을 체결했으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나눠먹는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이 완료되고 수익이 창출되면 나우루도 상당한 돈을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나우루는 인광석으로 고갈로 망했는데 히토류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면 늦었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국장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장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첨언입니다. 개인적으로 CRML 같은 기업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가 나쁜 기업은 버티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글도 잘 읽었는데 제가 한 90번쯤 가면 이게 말을 저는 게 되네요. 다음에는 100번이 넘어가도 말을 절지 않고 내용도 이해하면서 쏙쏙 투자 포인트도 챙겨가는 그런 흐름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 그리고 TMC, CRML이라는 기업 그리고 히토류 광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